5번. 지금 가번에 시그마 AN이 조건부 수렴하면 시그마 N제곱 AN은 발산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얘는 이 자체로 확인하는 게 조금 뭔가 어려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놈의 대우명제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대우명제는 앞뒤의 순서를 뒤집으면서 그 결과까지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녀석의 대우명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무한급수 N제곱 AN이 발산한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수렴한다. 수렴하면 원래 앞에 있던 게 뒤로 가면서 무한급수 AN은 조건부 수렴한다를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부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 정확하게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어.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절대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조건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기존에 주어져 있던 가번 명제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 되면 가번 명제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n제곱 an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수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 요 놈에 대한 극한값은 반드시 0이어야 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 그랬으니 이 조건으로부터 이런 극한값이 0이다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은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n제곱 an의 절대치는 반드시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어야 돼. 이게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요 상황에 대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 n제곱분의 4 뭐 이런 극한을 조사한다 치면 이 극한값은 0으로 무조건 수렴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의 특징은 요 알파가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알파가 반드시 존재해서 요 n값이 요 알파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이 절대치의 크기가 전부 다 1보다 작아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값이 1일 때는 4가 되는 거고, n값이 2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n값이 3일 때는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n값이 3보다 커지는 시점, 아니지 2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2보다 커지는 시점, 2일 때가 정확하게 1이니까 2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요놈의 절대치가 1보다 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n제곱 an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인지는 모르지만 그놈을 극한값을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한다면 특정한 숫자보다 n값이 커지는 시점에 요놈의 절대치는 반드시 1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는 결국 n제곱 절대값 an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소린데,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이거 절대값 치우면 얘가 그냥 n이 걸리는 거고, n제곱이 걸리는 거고,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 an의 절대치는 n제곱보다 1보다 작다는 이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돼. 그럼 여기다 내가 시그마를 걸고 여기다 시그마를 걸어버리게 되면 요 덩어리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게 되니까 얘 또한 수렴해야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시운 급수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는 무한급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어떤 이제 수열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 시그마가 수렴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동안에 시그마 an은 반드시 무슨 수렴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절대 수렴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절대 수렴한다는 건 어쨌든 조건부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정확하게 참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가번은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번, 무한급수 an이 수렴하면 쟤도 수렴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an이 지금 양한급수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an을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자, 요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번 상황에 대한 발레가 돼. 그래서 나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다번 같은 경우
자, 답번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3부터 무한급수의 합은 분명히 누구보다 작을 거냐면 2부터의 무한급수의 합보다 작겠지. 얘가 조금 더 항의 개수가 많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를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2부터 무한대까지 ln x ln x의 전체 제곱분의 1 dx,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요 적분을 실제로 ln x를 t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값이 ln x가 등장하면서 아니지 ln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분의 1로 적분이 되면서 여기에 2 들어가고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 적분을 실제로 처리해보면 ln 2 같은 숫자가 튀어나오게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3부터 무한대까지의 어떤 무한급수의 합은 ln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번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라번, 요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 1이면 요 a에는 수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수렴 반경이 1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0을 중심으로 1만큼 거리에 떨어진 애들, 요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양 끝점에 해당이 되는 x는 1이랑 x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수렴 반경이 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 집어넣은 게 수렴하냐, 즉 양 끝점을 집어넣은 게 수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번은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옳은 명제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의 발레를 한 번만 더 써보면 정확하게 an이 n분의 1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1 들어갔을 때 발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건 가번이랑 답번 두 가지 이렇게.